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2일 화요일 저녁 9시 51분입니다. 오늘도 좀 NG가 좀 많이 나가지고 시간이 좀 늦어졌네요. 하여튼 얼렁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거죠. 푸틴이 러시아군에 우크라이나 진입 명령을 내렸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군이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진입을 한 상태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움직였어요. 군사력이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내용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다시 한번 하자면요. 저는 이 이슈를 아침에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거든요. 재료가 노출됐다. 김샜다. 전쟁 우려가 김이 샜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약간 다른 표현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좀 바꿔볼까 하는데, 똑같은 표현인데, 저는 뭐 전쟁 우려가 정점을 찍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고점을 찍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최고점을 찍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앞으로 내려올 일밖에 없다라는 거. 예. 김샜다, 재료가 노출됐다. 이것도 역시 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좀 다르게 한 거죠. 예. 앞으로 전쟁 우려는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걸 요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우려라는 게 지금까지는 그 말싸움만 했잖아요. 바이든이 한마디 하고 푸틴이 한마디 하고 바이든이 한마디 하고 푸틴이 한마디 하고 하면서 전쟁 우려가 막연하게 누적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군사를 딱 움직였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전쟁이 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전쟁 우려가 이제 피크를 치는 게 아니냐. 피크를 여기서 이번 이슈가 피크라고 보는 가정이 있긴 합니다. 가정이 두 가지가 있죠. 이것도 물론 아침에 말씀드린 건데, 왜 지금 이 이슈를 왜 지금 우크라이나에 군대가 들어갔다는 게 피크냐. 1번 가정이 뭐냐면은 전면전은 없다. 전면전, 세계 3차 대전 이런 거 없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를 제재할 만한 카드가 없다라는 게 두 번째 가정입니다. 하여튼 이런 가정이 맞다면 그 오늘 아침에 나온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했다는 거는 전쟁 우려에 정점을 찍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저는 일단 높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주식시장에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제 생각에 일단 전쟁 이슈가 지금까지는 시장을 움직이는 주된 재료였는데, 이제는 오늘부로 해서는 제 생각에 전쟁 우려가 시장을 이제는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일은 조금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전쟁 우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물론 그래도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쟁 이슈에 주목은 해야 되겠는데, 지난주쯤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진짜 시장이 전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잖아요. 와, 포를 쐈다 그럼 폭락하고, 와, 무슨 외무 회담한다 그러면 폭등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완전 전쟁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이런 일은 조금 좀 줄어들지 않겠어 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에요. 제 입장에서 이제 이런 거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쟁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거를 원하지는 않았었죠. 저는 아무튼 하방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제 입장에서 전쟁으로 인해 시장이 하락하는 건 좀 좋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아무튼 전쟁 우려가 이걸로 피크아웃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요. 이제 아무튼 미국의 반응 봐야 되긴, 여러 가지 기사들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반응을 좀 볼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보시다시피 일단 미국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분명히 군대가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침공이 아니다라면서 외교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죠. 뭐 바이든이 침공이라 말하지 못하는 뭔가 이유가 있다,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물론 뭔가 하긴 했어요. 뭐 러시아 경제 제재에 착수한대요. 러시아 경제 제재 착수한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은 뭐 별로 그렇게 엄청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딱히 뭐 일단 그래 보이는 건 없습니다. 진짜 우리 입장에서 누가 봐도 와, 진짜 러시아에다가 진짜 치명적인 조치를 했구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지금 미국이 러시아가 군대를 움직였다라고 해서 미국이 지금 파병한다는 이야기 했다? 파병한다는 이야기 안 했다. 그러면 미국이 이거를 전면전으로 확전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거 1번 가정됐고요.
이번 같은 경우 미국이 러시아에다 대고 뭐 어떤 경제 제재, 뭐 본격적인 뭐 카드, 대응 카드 없다라는 거, 그죠? 잘 없다라는 거. 하여튼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뒷받침하는 기사들을 좀 몇 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하여튼 뭐 저의 가정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이슈에 관해서 직접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무튼 전 이 이슈로 이제 전쟁 우려는 일단 뭐 거의 끝났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끝났으니까 오늘 밤에 그럼 급등하냐 그렇게 보시기는 좀 아직 그건 잘 모르겠고요. 지금이 몇 시냐면은 9시 57분이죠. 아직 미국 주식시장이 개장하기 전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미국 주식시장은 오늘 전쟁 이슈를 가지고 폭락할 수도 있고 급등할 수도 있죠. 어떤 것은 전부 다 가능하긴 가능한데 오늘까지는 일단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아무튼 앞으로 전쟁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이런 영향들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폭락할지 폭등할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지지와 저항 체크하면서 넘어가면은 위쪽으로 반등하나 보다. 아래쪽으로 깨면은 하방 쪽으로 쏠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전쟁 이슈에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아시아장 같은 경우는 일단 폭락을 결과적으로 뭐 급락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 시간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푸틴이 러시아군 보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라라고 명령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아시아장이 개장했기 때문에 한국 오전 시간에는 거기에 대한 충격을 전 세계 금융시장이 상당히 크게 받긴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공교롭게도 오픈이 되어 있던 그 시간대에 개장해 있던 아시아 증시는 된서리를 얻어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직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오늘 밤 미국의 반응이 어떠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밤에도 폭락하면은 이제 이 반응이 진짜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이 급반등하거나 그러면 이거 결과적으로 다 뻥이었네. 이거 시차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였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뭐 아시아장이 어쨌다 저쨌다는 그다지 뭐 제가 이야기할 만한 그런 분석의 가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슈 때문에 급락한 거기 때문에 딱히 뭐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푸틴이 뭐라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지금 시간에서 사실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급반등을 이뤄내고 있고요. 미국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본장 열어봐야 알긴 하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아래 꼬리들이 길게 달려갖고 급반등을 하고 있어요. S&P나 나스닥이나 장중에 거의 2%, 3% 가까이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 오전 시간엔 그렇게 폭락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어쨌든 되돌리고 있다라는 거. 하여튼 오늘 밤에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이거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서 뭐 폭락을 할 수도 있고 급등할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한 자리이긴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뭐 제가 전쟁 이슈가 정점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는 드렸지만 여전히 폭락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 언더슈팅이라는 개념이 있긴 있거든요. 언더슈팅으로 한 번 더 폭락을 뽑아낼 수도 있긴 해요. 아무튼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저는 뭐 어떤 폭락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자리는 잘 해야 된다라고 했죠.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왜 중요한 자리냐? 여기 직전 저점, 전저점 자리니까 여기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지지선은 잘 붕괴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죠. 나스닥도 직전 저점 부근에 와 있고 물론 장중에 저점을 낮췄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요.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종가상으로 완벽하게 이제 13,800을 붕괴시켜버리고 직전 저점을 붕괴시켜버리는 게 진짜 큰 의미가 있겠죠. 어쨌든 근데 나스닥도 결과적으로 전저점 자리에 있고 직전 저점 자리 뭐 이런 또 그리고 13,800이란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막 폭락해야 돼요. 폭락하는 것보다는 아무튼 좀 잘 힘을 아껴 쓰는 게 좋긴 할 겁니다. 아무튼 뭐 제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건 오전 중에는 그래도 13,800을 붕괴시켜서 아래서 놀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다시 13,800 위로 올라가서 이 자리가 지지력이 됐다라는 거는 뭐 조금 제 입장에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단기적으로 뭐 그다지 큰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뭐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뭐 한 번에 붕괴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보니까 테스트를 하긴 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드렸죠. 큰 벽을 붕괴시킬 거다. 그걸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밀어버릴 건데, 자동차를 가지고 충돌해서 벽을 무너뜨릴 건데, 100km로 있는 힘과 갖다 박으면 차도 박살나고 벽도 박살난다. 근데 내 차는 박살나면 안 되지 않냐. 박살 안 나려면, 벽을 무너뜨리려면 차를 벽에 따싹 갖다 붙여놓고 살살살살 있는 힘껏 살살살살 1단 놓고 저단으로 살살살 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는 천천히 붕괴시켜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에 와 있습니다. 아무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오고, 심지어 나스닥은 직전 저점을 붕괴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장이 좀 힘이 없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바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S&P도 요까지 아직 전저점을 붕괴시킨 건 아니지만 일단 장중에 요까지 내려왔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단 S&P 같은 경우도 여기 쌍바닥 일단 지지하겠다는, 당장 붕괴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이까지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쌍바닥 만들겠다는 의지가 약하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쌍바닥 만들겠다는 의지가 약하다면 뭐겠어요?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에서 S&P가 드디어 삼산 패턴을 완성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지금 이까지 일단 내려왔으면요. 하여튼 요런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여기 고점 하나, 여기 고점 하나, 여기 고점 하나에서 그죠? 삼산이 완성된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여기 저점 깼으니까 하락 추세 더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나스닥은 삼산 완전히 완성한 거예요. S&P는 여기 아직 저점은 지켰으니까 아직까지는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겠고, 거의 뭐 한 98% 완성이다라고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장 같은 경우요. 삼산이 뭐예요?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3고점 이런 패턴 만드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난 2020년 초부터 만들어왔던 이 상승 추세를 완전히 끝내고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제 상승 추세가 끝나니까 당장 숏 포지션을 급하게 잡아야 된다. 어쨌든 요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언제나 차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튼 전쟁 이슈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지금 급락을 한 상황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락을 한 상황이고, 어쨌든 전쟁 이슈가 저는 피크아웃 됐다라고 한다면, 전쟁 이슈가 정점을 찍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지지선 부근에 있어서 이거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반등 나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선 부근에서는 숏 포지션 사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지지선 붕괴되면은 이제 붕괴된 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숏을 사는 거지. 지금은 지지선 부근에서 지지선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지금 숏 포지션을 진입하고 싶더라도 좀 참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숏 포지션을 오래전부터 갖고 계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홀딩의 구간이겠죠. 계속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개기는 그런 것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을 가져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손해는 누적시키기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계좌 반토막 나는 거 금방 할 수 있죠. 견디기도 쉬워요. 견디기도 쉬운데, 근데 수익은 플러스 1%, 플러스 2%만 나면 여러분들 팔고 싶죠. 손해를 견디는 것보다 수익을 견디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이번에 한번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물론 반등 올라올 수도 있지만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삼산이 완성됐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한번 개겨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든다는 거죠. 아직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 좀 천천히 매집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 이런 자리 13,800이 붕괴되고 4,340 이런 자리가 붕괴가 확인되고 나서 이제 숏 포지션을 들어가는 거는 이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원래 정석적으로는 어떤 추세 전환을 노리시는 분이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제 숏 포지션 매집을 슬슬 생각하는 게 원래 맞긴 맞아요. 오래전부터 이제 숏 포지션 이야기를 했던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 거고, 하여튼 원래 어떤 정상적인 어떤 추세 매매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일반인 뭐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의 관점이라면은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슬슬 숏 포지션을 생각하는 게 아무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3산까지 만들어내고 저점까지 어쨌든 낮춰놨으니까 이런 거 믿고 이제 베팅해야 되겠죠. 이런 거 보면서 야, 이제 진짜 상승 추세는 맛이 갔나 보다, 이제 하락 추세를 생각해야 되는 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하여튼 갑자기 오전에는 한국 오전 시간에는 굉장히 막 엄청난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 또 저녁에 유럽 시장 개장하고 나니까 막상 그런 공포가 싹 다 사라진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올랐던 달러 인덱스도 내려오고 있고, 예를 들면 금리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뭐다? 안전자산 선호가 좀 약해졌다라는 거. 아까 한국 장중에, 아까 오전 오후, 아까 한국 장중에는 이 금리가 막 떨어지고 있었죠. 왜냐?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근데 지금 막상 유럽이 개장하고 미국이 개장하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있죠. 이거 뭐예요? 안전자산 선호가 약해졌다라는 거. 어쨌든 다시 갑자기 어떤 위험자산 선호 이런 쪽으로 좀 분위기가 좀 돌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오늘 밤에 좀 반등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와 있기도 하고, 미국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제가 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변동성 지수들이 지금 보시면 오늘 밤에 이 큰 폭의 갭상승을 했었거든요. 이 빅스 지수가 큰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큰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그 자리가 공교롭게도 어디냐? 빅스 지수 보시면 여기 뭐 30일 부근에서 지금 보시면 계속 저항이 만들어지고 있죠. 일단 이 부근에 왔기 때문에 일단 저항권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UVXY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비중 축소해 보는 게 어떨까 싶긴 해요. 물론 오늘 밤은 가능성이 있는 날입니다. 무슨 가능성이 있냐? 오늘 밤 이제 갑자기 이제 시장이 언더슈팅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갑자기 2020년 3월 달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시장 박살난 것처럼 여기서 갑자기 우악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지금 여기 30이나 이런 자리를 빅스가 강하게 돌파한 척하면 확 가면서 진짜 시장이 완전 말도 안 되는 패닉으로 갈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지금 솔직히 갈 만한 그런 이슈는 좀 아닌 것 같잖아요. 왜냐? 미국이 발 빼고 있잖아요. 미국이 박수도 양쪽 손뼉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손뼉을 마주치지 않고 러시아가 자꾸 박수치자 그러는데 지금 자꾸 손을 피하고 있잖아요. 침공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빅스가 막 다시 막 60, 70, 80 갈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아마 빅스는 여기 30일 여기 어딘가에서 당분간 좀 저항을 만들면서 조금 좀 내려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물론 뭐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밤에 언더슈팅 나오면서 또 다시 뭐 조금 날아가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빅스가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정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UVXY 같은 거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밤에 조금씩 비중 줄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넘어가겠다는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자리에서 갭 상승했다, 이거 넘어가겠다는 의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양봉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여기 어딘가에 저항을 소화하면 넘어갈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갭 상승 출발해갖고 음봉으로, 그죠? 일단 여기서 갭 상승 출발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별로 이게 빅스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스 정도 살펴봤어요. 유럽 같은 거, 그죠? 독일 지수 보시면 신나게 낙폭을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이 독일 지수들 분명히 의미가 있긴 있죠. 여러분들 상승 추세 깨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독일 지수 말씀드리면서요. 여기가 넥라인이었죠. 여기가 넥라인이었는데 넥라인을 붕괴시키고 저점을 한 번 더 많이 낮춤으로 인해서 완전히 상승 추세는 끝난 겁니다. 다만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한 넥라인이고 중요한 저항이고 중요한 지지선이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어떻게
한 번에 붕괴시키거나 뭐 한 번에 이 자리를 그런 건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 부근에서 또 격전을 치러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예, 같은 논리에서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나스닥도 13,800이라는 자리에 싸워야 되고 S&P도 4,340이라는 자리에 싸워야 되고 혹은 뭐 전저점 자리, 그죠? 전저점 자리에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뭐다 좀 우리 천천히 움직여 봅시다라는 이야기를 뭐 계속 앵무새처럼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관해서는 뭐 딱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상황인데 오늘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어차피 제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드릴 이야기는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360 부근에 있는 이 자리를 붕괴시켜야 지금 뭐 360, 370 대충 그죠? 박스권이잖아요. 아래 박스권 하단이 붕괴돼야 이제 폭락을 하는 거고 박스권 상단이 붕괴돼야 급등을 할 수 있는 건데 아직도 박스권 안에 갇혀 있으니까 저는 드릴 말씀이 없고 오늘 밤에 미국이 언더슈팅을 주면서 한번 쏟아져 내리면은 이제 한국 시장도 아래쪽으로 박스권 붕괴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밤 급등하면 또다시 370 박스권 상단 쪽으로 갖다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상방이 좀 제한적이고 하락 추세 중이니까 최소한 뭐 370 부근으로 이 선물 지수가 붙었을 때는 인버스 같은 거를 조금씩 예, 370 부근으로 올라왔을 땐 인버스 같은 걸 조금씩 매집해 볼 수 있겠구나. 요 정도 생각 갖고 접근해 보자라는 이야기만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지난 4거래일 동안 365에 대한 지지력을 만들어 놨는데 오늘은 365가 저항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싸늘해졌어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다만 뭐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다라는 거, 그냥 지지와 저항만 체크하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코스피가 반등 나오면서 확실히 좀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해요. 확실히 이런 움직임 반등이 단순히 반등에 불과한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거래량 줄어들고 이런 꼬라지들을 보면요. 개인적으로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긴 하고요. 뭐 콜옵션들 같은 거 죽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양봉이긴 하지만 양봉 나왔으니 이거 오늘 같은 경우 얘도 올라줬었어야 됐다고요. 근데 다시 재차 이 자리까지 왔다. 여기 중요한 자리를 지금 어제 테스트했는데 오늘도 또 다시 테스트를 했다. 더군다나 하락이다. 이런 거 솔직히 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튼 오늘 상승해야 될 자리에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라는 거, 요 정도 이야기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풋옵션들은 아무튼 뭐 계속 죽지 않고 살이 조금씩 붙고 있죠. 지지력들이 뭐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강할 거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몇 번 터치 안 해요. 진짜 풋옵션은 좀 요즘에 강하니까 저기가 중요한 지지선이라 말씀드렸는데 지지선을 한 번, 두 번 딱딱 터치하고 막 V자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콜옵션은 보시다시피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 벌써 똑같은 자리 3번이나 내려오고 벌써 힘이 좀 없긴 하죠. 한국 증시는 좀 어떤 힘이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으니 계속 말씀드리죠. 반등시 매도 전략 370이 박스권 상단이니까 그 부근에 가면 숏 매집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뭐 방향 못 잡고 계속 옆으로만 개걸음하고 있네요. 이거 솔직히 코스닥 시장도 지금 어떻게 될지 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죠? 오늘 밤에 미국이 반등하면은 그래도 다시 1250 부근으로 좀 한 번 더 갖다 붙을 수 있긴 한데 아무튼 뭐 딱히 뭐 지금 제가 여기서 방향성을 위다 아래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제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맨날 드리는 그 이야기밖에 지금 못 드리겠어요. 아무튼 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오늘 밤에 또 푸틴이 뭐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뭐 요 정도 이야기밖에 저는 일단 드릴 이야기가 없네요. 하여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도 1193원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일단 뭐 아직까지 뭐 추세의 어떤 그런 큰 문제는 일단 없어 보이긴 하고요. 근데 일단 저항이 누적되고 있긴 합니다. 사실 좀 이해가 좀 되지는 않거든요.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하여튼 뭐 중요한 추세를 붕괴시키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 그냥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직 뭐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승 추세, 원화 약세 추세는 일단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슈적인 측면에서 봐도 사실 이렇게 내려올 이슈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일단 뭐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될지는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원달러 환율에 관해서 딱히 뭐 그럴 이야기, 딱히 뭐 할 얘기는 없고요. 그 어쨌든 그저 계속 무역 적자, 뭐 고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고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뭐 무역 적자 이런 거 나오고 있고, 미국 긴축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달러 강세, 전쟁 우려 때문에 달러 강세 이런 게 나타나니까 원화는 반드시 그 약세로 가긴 갈 건데, 제 생각엔 요즘에 위안화의 영향 이런 거 받아서 조금 강세 흐름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미국이 첫 금리 인상을 하거나 그러면 다시 약세로 금방 돌아서겠죠. 아무튼 뭐 요 정도 이야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